동쪽으로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인천시 계양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가격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가격의 격차가 크다라고. 김포산업단지 내에서 인공위성도 이제 띄울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예전에는 김포하면 노인들만 살아만 그러는 분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들어가니까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경기도 김포시 사람 대부분은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출근길 교통 대란 이미지가 생긴 것도 이 때문이죠. 그런데 김포는 아주 독특한 도시입니다. 김포는 동쪽으로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고요. 서쪽으로는 강화군과 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인천시 계양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이기도 합니다. 성남, 남양주, 하남은 서울 중심 출퇴근 도시입니다. 부천, 계양 등은 인천 생활권입니다. 그런데 김포는 서울을 향한 삶, 인천을 향한 산업이 교차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김포는 서울 바로 옆 도시란 점에서 언제나 기회와 동시에 도전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물류와 항만, 항공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포의 성장 전략은 다른 어느 도시와도 다르게 설계돼야 합니다. 김포는 전국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하청업체가 포진되어 있는 경기도 화성 다음으로 공장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김포의 사로 여건을 좀 보면 등록 공장이 이제 8,000개가 넘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이제 두 번째 많은 공장입니다. 김포가 서울 근교 또 인천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그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이제 좋은 지역이죠. 김포 외곽에 오면요, 공장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밀려난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됐는데요. 이런 작은 공장들이 모이면 부품 조달이 쉽고요, 또 노하우가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제조 클러스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공장이 많으면 일자리도 많이 생깁니다. 김포의 공장들은 대부분이 지역 기반의 공장들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한번 뿌리를 내리면 잘 장소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김포의 산업적 입지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포는 제조부터 첨단 이런 기업까지 골고루 이제 다 분포가 돼 있고 또 방산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농담으로 어떤 분들은 그 산업단지 내에서 김포 산업단지 내에서 인공위성도 이제 띄울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다만 정주 여건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포 외곽의 이 같은 공장지대는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좀 미미하다 보니까 차를 항상 끌고 나와서 출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외곽인데도 극심한 주차난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강을 쫓아서 마치 골목길처럼 선형으로 가는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주박에서 이렇게 깔때기처럼 모이듯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 동행자가 하나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대로라든지 아니면은 올림픽대로가 혼잡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포가 산업도시라고는 하지만 산업 기반은 경기 남부 도시들과는 아직 체급 차이가 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선 남부하고 북부에 차별점이 크게 나타나는데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본다면 주택에 대한 가격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가격의 격차가 크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 큰 격차가 발생되는 것을 살펴보면은 남부 쪽은 탄탄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성남이 분당 판교를 중심으로 IT와 바이오, 수원 용인 화성이 반도체 전기차 산업벨트가 포진했다면 김포는 가구, 금속, 포장재 등 전통 제조업과 물류 중심 산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청년 선호 산업이 뒷받침돼야 김포의 일자리 품질이 올라갑니다. 과거 김포엔 국내 휴대폰 제조사 중 한 곳이었던 펜텍앤 큐리텔 공장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전환에 실패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 자리는 현재 주방생활용품 전문기업 S사가 돌아와 있습니다. 90년대 휴대폰 제조 3강 중에 하나인 펜텍앤 큐리텔의 이전 사옥입니다. 이 사옥을 재매입을 해서 지금 이 회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펜텍앤 큐리텔의 상징적인 그 둥근 원형의 사옥 내부가 그대로 현재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품은 공간이 다시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이며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퍼백이나 위생장갑 등 주방생활용품은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며 새로운 수출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입니다. 지퍼백이 이제 싱글 지퍼백, 더블 지퍼백, 슬라이더 지퍼백, 프리미엄 지퍼백 이렇게 있는데 그 더블 지퍼는 이제 지퍼 라인이 이제 두 줄로 돼 있어서 완전 밀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활성화한 제품이고. 예. 여기에 최근 아리백 등 친환경 제조가 강화된 것도 기회입니다. 최근 글로벌 고객사들도 ESG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그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생에너지를 100%로 사용한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도시의 위상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지방은 제조업체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김포는 앞으로 저희 회사를 이야기한다 하면은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는 무진장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김포하면 노인들만 살아 막 이러는 보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신혼부부도 많이 들어오고 또 뭐 IT 업계도 좀 들어오고 하니 저는 김포가 이제 환경도 더 조성되고 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휴게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카페처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모습입니다. 기존에 공장이 밀집돼 있던 김포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환경인데요. 바로 이쪽에 근무 공간이 있고 이쪽에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또 바로 논밭뷰, 김포의 유명한 김포 평화를 바라보는 논밭뷰, 이색적인 공간입니다. 공장이 많다 보니 여기서 파생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특히 제조업 사이에서 환경오염 방지 설비를 제작하는 업체에게 김포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집진기라는 건데 보통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좀 더 오랜 기간 또 높은 여과율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필터를 장착한 집진기를 직접 제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모여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저희는 환경오염, 대기오염 방지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고객사가 아니라 제조업체에 대한 접근성이 좀 좋아야지 저희는 사업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구업 같은 전통적 제조업도 김포에서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새로 조성된 가구 단지에 나와봤는데요. 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아울렛을 연상시키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눈길을 끕니다. 사실 가구업은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입니다. 저희들은 건설이나 부동산이나 활성화가 돼야 가구도 덤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가구가 가전제품을 이끌고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전이 지금 가구를 이끌고 가거든요. 가구업은 땅값이 비싼 서울에선 경쟁력이 없는 상황. 배후 도시이면서 교통 여건이 좋은 김포 정도가 그나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포 신도시가 바로 길 건너 3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그 검단 신도시가 또 그 옆으로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1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양천구, 금천구, 그리고 강서구. 여기는 가구점들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인터넷 가구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고전하던 가구 업계는 최근에 온누리 상품권 같은 할인 혜택을 적용을 해서 가격 경쟁력도 잡고 품질 경쟁력도 확보를 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00만 원짜리 식탁이 있다. 근데 그 100만 원에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온누리 상품권을 쓰면은 10%를 추가 DC를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잘 유치를 했던 것이죠. 김포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또 신도시가 발달돼 있습니다. 지금 김포의 한강 신도시 인근을 지나고 있는데요. 김포 한강 신도시는 이 수도권 서북부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고자 만들어진 지역이죠. 김포가 가족 친화적 도시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 최근 신도시 등 젊은 층 유입이 많아지면서 김포도 다양한 여가 문화 시설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공룡 카페입니다. 차창 밖으로 공룡 꼬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의 한 어린이 테마 카페인데요. 일자리만 있어가지고는 가족이 정주할 수 없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여가 문화에 관한 상품성을 개발하는 것이 김포에 남겨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갔어요. 서울과 또 인천 그리고 김포라는 곳이 삼각편대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물류를 기반으로 한 그런 산업들이 잘 갖춰진다라고 하면 미래적으로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김포는 북적입니다. 철새가 돌아오듯 각지로 출근했던 시민들이 도시를 채웁니다. 자, 퇴근 후 김포 주택가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외식을 나와봤는데요. 아무래도 김포 상권이 그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게 있지만 오히려 그 지역 그 커뮤니티가 탄탄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골 고객이 이렇게 한번 충성 고객이 되면 계속 쭉 찾아주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한국의 베네치아라는 수식어 속에서 개발된 김포의 라베니체 스트리트 상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죠. 하지만 겨울에 취약한 계절적 한계와 높은 공실률 등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김포는 이처럼 가능성과 보완점이 공존하는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난번에 한강 신도시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뭐 제2 한강 신도시라고 표현을 하나요? 지금 대규모 택지 개발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조금 자족 기능을 좀 높여서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리고 산업지형의 재편을 꾸준히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이제 지금에 비해서 앞으로 바라보는 방향이 그 UAM 같은 산업들, 그 항공교통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인천공항도 가깝고 서울도 가깝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쪽 산업을 좀 육성하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김포는 지금 제조에서 첨단으로, 배드타운에서 자적도시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관문도시로 나아가는 김포의 성장을 응원합니다.